오픽 시험 1번 문제로 반드시 출제되는 자기소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6가지의 질문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질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맞춰보세요. 1번, 오픽 시험 1번 문제 자기소개는 평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오픽 등급을 결정하는 채점자들은 오픽 1번 문제 자기소개를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2번, 그렇다면 자기소개를 스킵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분 동안 영어로 답변을 하기 위한 워밍업 단계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는 스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픽 문제 스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3번, 자기소개는 어느 정도 길이가 적당한가요? 오픽 시험 자기소개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4번, 반드시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픽 채점자들은 답변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가장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을 해놓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직장인이어도 혹은 학생이어도 취준생이나 이직 준비 중이라고 설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번,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연기를 해서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듯이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픽 채점자들은 암기를 한 듯한 독백 톤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오픽 자기소개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인데요. 자기소개와 관련된 좋은 문장들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영어 자기소개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오픽 시험 1번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자기소개는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나머지 14문제를 제대로 답변하기 위한 워밍업 단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60초에서 90초 정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좋고 좀 더 답변하기 쉬운 설정을 만들어서 소위 거짓 정보를 제공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앞에 미국인 면접관이 앉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톤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기소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만능 표현과 문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4가지 평가 요소들 가운데 답변 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기소개에 대한 기본 구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자기소개에 대한 표준 구성을 보고 있는데요. 8단계로 나누어져서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알고 보면 별것 없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시작하겠다라는 도의 문장을 이용해서 답변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연령대를 역시 가볍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옵션인데요. 자신의 전공이나 희망 직종을 이야기하거나 취업 준비 상황 혹은 이직 준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도 좋은 구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기본 정보죠. 자신의 거주지 혹은 거주 기간 혹은 고향 등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거주 형태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에 대한 좋은 문장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영어 자기소개에서 빠질 수 없는 자신의 성격 묘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외향적인 경우 그리고 내성적인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7번째 역시 옵션인데요. 자신의 일상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영어 자기소개에 대한 완성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를 마무리하겠다는 문장으로 끝을 내면 되겠죠. 이제 이런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문장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나 표현들을 적어두었다가 여러분만의 멋진 영어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시작하겠다라는 답변 도입과 관련된 몇 개의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문장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들을 골라보세요. Hi, let me introduce myself. 가장 많이 알려진 문장입니다. Let me talk a little about myself.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Allow me to do something은 실례지만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매우 격식 있는 문장이니까요. 잘 기억했다가 활용해 보세요.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myself. 앞에 두 문장보다 뒤에 두 문장이 좀 더 격식 있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 혹은 연령대를 묘사하는 문장들입니다. 자신의 이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쉽죠? My name is 홍길동 혹은 I'm 홍길동. 매우 간단하네요. 나이를 나타내는 표현들 몇 개 알아볼까요? I am 27 years old.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해도 좋고 I am 32 years of age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of age는 old라는 의미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나이를 언급하고 싶지 않을 때는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중반, 후반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I'm in my mid-20s 혹은 I'm in my early 30s, I'm in my mid-30s, I'm in my late 30s 이런 식으로 초반, 중반, 후반부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인데요. 포함을 시켜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전공이나 희망 직종 혹은 취업 준비 상황이나 이직 준비 상황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고유 명사들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로 수정해서 활용하세요. 먼저 재학생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I'm currently a senior at Hanguk University, majoring in mechanical engineering. 대학생의 학년을 이야기할 때 freshman, sophomore, junior, 그리고 senior 이런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도 볼까요? I'm a student at a well-known university in Seoul, double majoring in psychology and economics.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문장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 준비생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알려드릴게요. I studied computer engineering and want to go further in that direction. Hopefully, I'll find a job as a computer programmer. I've applied for a few jobs so far. Unfortunately, I didn't make it. 어떤 전공을 했고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은데 몇 차례 지원을 해봤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이런 이야기이죠. 이직 준비를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알려드릴게요. 어떤 전공을 했고 과거에 몇 차례 직업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어서 지금은 직업을 구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I studied economics at university. I've changed jobs a couple of times. I used to work at a small company. I quit the job because it wasn't a full-time job. I didn't think the pay and the working conditions were good enough. So I'm between jobs at the moment. 여러분이 곁들이고 싶은 문장들은 팝하고 같은 번역 앱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영작을 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거주지, 거주기간 혹은 고향 등을 묘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장들입니다. I live in Seoul but grew up in Busan. I lived there for more than 20 years. 현재는 어디에 살고 있고 고향은 어딘데 그곳에서는 몇 년 정도 살았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I live in Gwangju, born and raised. I've never left the city before. People are nice and friendly here. 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계속 성장을 한 경우에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문장 볼까요? I was born in Suwon, but I don't think of it as my hometown because I grew up mostly in Seoul. 태어난 곳과 거주지가 다를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인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오래 살아서 마치 이곳이 고향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문장 볼까요? I live in an apartment in a suburb of Daejeon. It's located in the northern, eastern, western, southern part of the city.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떤 도시의 외곽에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 도시의 북쪽, 동쪽, 서쪽 혹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 더 볼까요? I live in a small one-room studio in Incheon, about an hour west of Seoul. 어떤 특정한 도시에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 다른 도시를 연결해서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동서남북 중 어느 방향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와 독신인 경우로 나누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문장들입니다. 하나의 단락으로 만들어봤어요. Talking of my family, talking of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말이죠. 이런 뜻이죠. I live with my parents and a sister or brother. My dad has a very good sense of humor. He always makes us laugh at the dining table. 유머 감각이 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y mom is a calm and thoughtful person. 차분한 성격, 사려 깊은 성격의 어머니를 묘사했고요. My sister or brother is a college student. She or he has a temper. 소위 좀 성깔이 있다는 얘기죠. But we usually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좋은 문장 알려드릴게요. I've been away from home for quite some time now since I started going to university. I'm living on my own at the moment. 혼자 산다는 이야기죠. I'm quite happy with that. Because I feel very comfortable enjoying my own company. Enjoy my own company? 고독을 즐기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I also like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or friends. I'm just saying I'm used to being alone. 이제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I'm an outgoing person. I'd like to describe myself as kind of laid back and easygoing. Laid back, easygoing, 느긋한, 태평한 네, 이런 뜻으로 성격을 묘사할 때 많이 활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I love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ll the time. I don't mind making new friends either. Also, I'm not afraid of challenges. Once I decide to do something,
I just do it. I don't worry about anything.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자신의 외향적 성향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네요. 이번에는 내성적인 성격을 묘사할 때 활용될 수 있는 문장들 볼까요? I like pets. I used to have a dog, but now I have a cat. 전에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I think I'm a little shy. 내성적인 성격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shy죠. I'm not good at mixing with people.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Mix with, socialize with, mingling with, interacting with 다양한 형용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I want to but I can't. I feel more relaxed with pets than with people. I think I should improve on that. 사람들보다 애완동물이랑 있을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도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픽시험을 볼 때 자신의 신분을 직장인이나 학생보다는 취준생이나 이직 준비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벼운 일상을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I think my life is pretty simple. I get up, eat breakfast, go to the library, work hard to get all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for the job, get home, take a little rest, and go to bed. When I have time, I watch movies, drinking a cold can of beer with some fried chicken. There's nothing like that. It's my happiest hour. 매우 평범한 일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를 마무리해볼까요? That's pretty much the end of my story. I think that's pretty much about it. That's all I can think of at the moment.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your time.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골라서 영어 자기소개에 마침표를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된 자기소개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텐데요. 저는 현재 국내 유일의 오픽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픽에 대한 기출문제와 고급 정보가 가장 많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픽 자기소개 스크립트를 초급과 중급으로 나누어서 총 12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보다 완성도 높은 그런 영어 자기소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료 진단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기소개를 녹음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오픽 등급이 결정되는 4가지 평가 요소들에 대한 세밀한 진단은 물론이고요. 목표 등급을 알려주시면 해당 등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고급 정보, 꿀팁도 무료로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and subscribe to the channel for more such videos.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OPIC 보물 창고,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